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6월 28일 2014년 상반기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안에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이 아침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제 딸이 와 있습니다. 아주 이쁜 예. 따님이 와 있네요. 예. 하늘아, 인사 한번 드려. 우리 애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요. 마이크에 대고. 안녕하세요 해봐. 싫어? 부끄럽다네요. 예. 예. 오늘 저희가 방송 마치고 연지연 곰탕으로 갑니다. 오늘 또 우리 KKK인가요? 예. 예. 이 강화, 김포, 그리고 뭐 한 군데가 또 K가 있는데, 예. 예, 검단인가요? 아, 그렇군요. 강화, 김포, 검단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과 만나는, 그 약자가 KKK 맞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낮 12시에 연지연 곰탕에 모입니다. 강화대교 건너기 전, 그러니까 김포에서 강화대교 건너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쉽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의 또 참여를 바라는 마음을 또 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게 됐는데, 지난 주간도 좀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문창극 사퇴, 그리고 정홍원 유임,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홍원 유임은 법적으로 그게 사표를 냈고 수리가 안 됐나요? 아, 수리가 안 됐구나. 예.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겠네. 아니, 일단 그 이 유임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인 박범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떤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박범계 의원 말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홍원 총리는 사표가 제출이 된 거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총리가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운데 한 명은 또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도착을 했고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정홍원 씨는 새로 이렇게 지명이 된 거지. 물론 옛날에 총리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새로 지명이 된 거지. 이 사람이 유임이 된 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치적 해석이고 예. 법적으로는 유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예. 이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제 정기국회가 아니니까 대정부 질문은 없었다. 하여튼 뭐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예. 총리 자격으로 정홍원 총리가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총리가 아니라면은 예.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 계속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조롱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임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재기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인사청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사임을 했고, 사퇴 선언도 했고, 또 다음 총리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뭐, 형식상으로도 이거는 뭐, 재천거가 된 거지, 이게 유임이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그런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냥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인 예. 박근혜 청와대가 어떻게든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정홍원 유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인 지적에 대해서 사실 뭐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지금 이미 예. 박근혜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레임덕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레임덕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온당하죠. 우선 이번 그 인사와 관련해서 예.
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사실상 레임덕은 시작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선이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네. 레임덕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비선이 사실은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새누리당은요, 이게 뭔 죄를 저지른 게 잘못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그게 잘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선의 존재, 뭐 솔직히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이 표적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레임덕이 시작이 된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매우 비선의 힘이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정원으로 봉합됐다는 얘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 비선 정치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예. 저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드러난 예. 이른바 만만회라는 것은 실체는 없는 조직입니다. 만만회라 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지만 네. 그리고 이재만 네. 그리고 정윤회.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박지만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 예.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서향희 변호사가 더 큰 실세다 이런 이야기도 뭐 있긴 합니다만은 예. 여하튼 그 물리학적으로 동생, 생물학적으로 동생은 예. 박지만 씨니까 물리학적으로 뭡니까? 남남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다음에 정윤회가 아니라 이재만은 네. 이른바 측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뭐 측근 4인방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지금은 측근 3인방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만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윤회 이른바 삼성동 정실장. 네. 이게 사실 대단한 건데요. 예. 지난 대선 국면이었나? 예. 그때도 캠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캠프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론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재만 비서관이 삼성동을 한번 갔다 오면은 네. 공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약간의 과장도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여하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보도까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삼성동 정실장 즉 정윤회 씨의 위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윤회는 이른바 박근혜의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최태민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최태민 측근 가족 예. 이게 이제 합쳐서 만만회가 되는 건데요. 예. 이 만만회의 그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예.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인사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집권을 했다는 건 뭡니까? 예.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은 한 5천 개 정도 자리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정확하게는 한 2만 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5천 개라면은 대통령의 인사권,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자리는 한 2만 개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결국은 집권을 했다는 것은 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방대한 조직, 예.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예. 그 자기 사람을 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투명하게 예. 처리가 되고 여기에 특정인의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이제 비선이 작동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박근혜 정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예. 증명된 건 없으니까 예. 대부분 과거 정권의 비선, 박구 실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을 했어요. 예. 내가 어떤 특정한 자리를 가고 싶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력서를 내서 검증을 받아서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박구 실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음. 뇌물을 주든지 네. 구 삼든지 뭘 예. 상납을 하든지 예. 해서 이제 거기서 내락을 받고 예. 그 내락을 받은 박구 실세가 예. 비선을 통해서 그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불만은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은 그 주역은 새누리당인데 네. 새누리당은 혜택을 못 보고 그 인사 자리를 전부 박구 실세들 만만해가 다 말아먹고 있다. 네. 이런 불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 대표적으로 그 불만의 그 대표적 상징적 주체 아닙니까? 아니 대선 때 총괄기획본부장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는데 대선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찬밥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새누리당 정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과거 정권이 그랬다는 얘기고. 과거 정권이 뭐 그랬다? 지금도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아직까지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게 600만 원 이펙트구나 이게.
700만 원. 700만 원입니까? 예. 플러스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또 김기춘의 역할입니다. 예. 자, 비선에서 누군가를 청거를 해서 이제 이걸 심어야 되겠는데 예. 이건 공적 라인을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공적 라인의 정점에 바로 김기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예. 그게 비선에서 뭐 박지만한테 로비를 했든지 이재만한테 로비를 했든지 아니면 정윤회한테 로비를 했든지 결국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김기춘이가 오케이를 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받아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만만회라는 게 있다면은 네. 만만회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김기춘이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김기춘을 잘라라 하는 것은 사실 김기춘이 이번 인사의 주역이라고 봐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주역들하고 서로 잘 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김기춘이부터 잘라야 네.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김기춘을 물러나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정홍원을 유임시키고 김기춘을 유임시킴으로써 결국은 만만회의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만만회가 아니라 회춘만만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회춘만만.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김무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기춘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김기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일말이라는 것은 털오라기만큼의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공적 라인에서만 보면은 인사위원회의 총괄을 하는 사람이 김기춘이고 네. 김기춘이 결국은 의견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서 사인을 받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책임을 김기춘이 져야 되는데 왜 일말의 책임을 지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네. 예. 실제로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바로 만만회?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싹 통하는 건데 이건 뭐 다 추정이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혹시 예. 저한테 글좀 마십시오. 예. 이 뭐 다 신문에 다 난 얘기예요. 신문에 난 얘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예. 그 신문 가서 음. 쇼부 보세요. 자, 어쨌든, 예. 이 뭐 회춘만만이든 뭐 만만회든 결국에는 최종 재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이든 뭐 형식적이든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박 대통령은 세월호 국면도 유병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또 최근 그 총리 낙마 또 뭐 야당에게 청문회에게 또 뒤집어 씌우더만. 그것도 KBS한테 또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이게 보면 말이죠. 항상 지들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남 유체 탓이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 탓하는 행태 이거 뭐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 비결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남 탓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로는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네.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은 고정지지층 이른바 빠들을 거느리고 있는 인간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을 불문하고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영남 그리고 보수 그리고 노령층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기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인기를 물론 그렇죠. 뭐 이유가 계속 어떻든 받은 거 간에 이제 갖고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잘 둔 것도 예. 아니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그거 저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왕이 된다는 것은 예. 그야말로 엄청난 로또에 맞는 거하고 똑같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수많은 정자들 속에서 오직 아니 수많은 정자들 속에서 일단 그 아기가 되고 아기가 돼서 아니 그 이시왕조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면 그럼 로또보다 더한 확률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요. 예. 그래서 뭔가 사안이 터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때 남 탓을 할 수 있으면은 더 구해야 된다는 명분이 사는 거죠. 아. 세월호. 예. 유병헌이 잘못이야. 유병헌이 또 저기 부정선거 예. 그거는 저기 누구야 원세훈이 하고 이명박이 잘못이야.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 낙마
아이, 그거는 누구야. 청문회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인기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예. 근데 박근혜 인기가 떨어지는 건 언제냐? 예. 남 탓을 할 수 없는 사안. 그렇지. 딱 유일한 게 지금은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는, 아니,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지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사 3사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남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창극까지는 남 탓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정홍원 거는 남 탓할 여지가 없다. 아니, 이제 그 안대희 문창극까지 예. 다 포함시켜서 결국 예. 이 인사라는 거 물론 이제 청문회에 뜯는기고 하긴 하는데 예. 이걸 뽑은 사람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 아닙니까? 예. 그게 인사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남 탓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이제 윤상현이라든지 뭐 이런 이른바 돌격대 홍위병대에 나서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뭐 청문회가 잘못이다 이따위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하튼 남 탓할 수 없는 인사 문제가 걸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것은 결국은 남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남 탓으로 몰아붙이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 적극 지지층들이 이른바 쉴드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인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건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회 탓을 하는 이유는 예. 결국은 남 탓 이라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네. 이것마저도 한번 막아보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서 이사장님, 그렇다면은, 박근혜가 남 탓했을 때, 맞아! 저놈 탓이야! 이러면서 박근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한 전체 유권자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유권자는 실제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 예. 뭐, 맥시멈 한 10%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도층에 있지만은 박근혜에게 호의적인 그런 중도층을 그 10%가 유인해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연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령층의 아주 특별한 지지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40대, 30대가 많이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랬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요. 영남에다가 노령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10%의 아주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하고 그냥 뭐 뭘 하든지 심지어는 그럴 얘기 알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충성도가 강한 그 10%가 나머지 이 지연이라든지 연령층으로 인해서 박근혜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저는 마지노선이 한 30%라고 봅니다. 아, 마지노선이 30%. 네. 그 30% 선이 붕괴되면은 예.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완전히 중도층마저 등을 돌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일보 보도인데. 문화일보 애들도 고소해야 되겠네. 한국 의원 뭐 하냐? 예. 씨발. 당내 인사가 얘기한 건데. 당내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한 걸 한 적이 없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씨발 700만 원 물려라. 문화일보도 좀 돈 벌게 해라. 예. 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절대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비대위원이 문화일보 기자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 730 재보선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초선 의원이 문화일보에다가 만나는 의원들마다 어이없다는 분위기고 아예 허탈하게 웃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쩔 수 없다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답답해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재호 의원 같은 사람은 대놓고 인물이 그렇게 없냐라고 비판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호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야권에게 호재가 아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9%, 38%일 거예요. 예. 30% 초반이 아니라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뭐 41, 2%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특히 예. 노령층의 박근혜 구하기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예.
뭐 지난 대선 특히 오후에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김무성이가 버스 돌려라는 문자 날리고 나서 예.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대거 투표장에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가짜이든 사기든 간에 저는 박근혜 이대로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후보죠. 낙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최소한 60대 이상의 노령층 투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온 것만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보도가 된다면은 결국은 또 60대의 적극 투표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는 이 현상 또 나옵니다. 아니, 그런 층들이 한 30%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사실 투표로만 보면요. 그 예. 위력은 60%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사실 60대 이상은요. 20대에 비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20대가 30% 투표율을 보인다면요. 60대는 그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력적으로는 그 2배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페이스북에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네. 20대는 최선의 선택을 투표장에서 한다. 근데 기성세대, 특히 노년층 세대는 차악을 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20대, 30대는 최선의 선택이 없으면 투표를 안 해요. 네. 하지만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분들은 최악, 즉 종북, 진보만 아니면 차악.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비리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뭐 막말을 했건 뭐 했건 간에 하여간 차악을 찍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표 때 젊은 층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노년층은 뭐 철벽,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이 젊은 층들이 차악을 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뭐 계속될 것이고 결국 그래서 새누리당 전략은 뭐냐면은 그래 우리 잘못했다 어쩔 거냐 근데 저놈들도 똑같다 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간단 말이죠. 물귀신 작전이 먹혀요. 그러면은 최선이 없거든. 그 20, 30대는 정치 혐오증에 휘말리고 결국 투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진짜. 20대는 자존심이 없는 세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 참 요즘 대한민국은요. 20대에게는 참 뭐라 그럴까 아주 가혹한 나라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좀 인간답게 살려면은 그래도 뭐 재벌 기업 정도에 가야 되지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그 대우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예. 근데 재벌들 그렇게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장사 안 합니다. 왜? 임금이 높으니까. 해외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수출 많이 한다고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100대 기업의 그 취업 숫자라는 것은 너무나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다 쌓고 뭐 삼성에는 뭐 무슨 삼성 입사 시험을 뭐라고 그러더라? 사트라고 그러던가? 그걸 따로 공부한. 사스는 아니겠죠. 사스. 많이 듣는 이름 못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거 하기 위한 가해 공부까지 뭐 하는 학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대부분의 SSAT라고 하는군요. 사트 맞네, 그럼. 예,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예. 대부분의 그 청춘들은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뭐 어디 뭐 저기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 알바를 한다든지 이 그런 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네. 투표하기마저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특권층들은요. 예. 특히 20대 열받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 신분제 사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신분제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교육이 살아있고 그리고 군대 입대는 서로 평등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부자로 자라가지고 금지 오개보로 자랐던 분들도 군대를 가면은 사람 많이 달라져요. 예. 거기서 그야말로 평범한 수많은 청춘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예. 현실을 깨닫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군대를 과거에는 막 빼고 지랄 병을 다 치다가 김영삼 때부터 이제 된소리 맞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보내긴 보내요. 그리고 나서 편한 대로 빼돌리고 후방으로 빼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병기 아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게 들어갈 때는 1호 일문학과 나온 아들내미가 들어갈 때는 수송주특기로 들어갔다가 운전주특기로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때 잠깐 불었다고 하는 금관악기 트럼펫 이런 거겠죠. 금관악기 주특기로 바꾼 다음에 후방에 있는 군악대로 보내가지고 군악대로 가니까 어렸을 때 금관악기 한두 번 부른 거 가지고 도저히 군악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병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그 아들내미 보니까 예. 똑같아요. 예. 훈련소에서 아마 그 사단에서 훈련받은 것 같은데 훈련소 주특기는 일방방이가 그랬는데 네. 글로 가가지고 자대 배치받고 나서는 주특기를 편향 보직으로 바꿨어요.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특혜를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창극이처럼 군대 장교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나오고 예. 정경섭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 인간은 저 지방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석박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봉수 씨라고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그 대학원장 하는 그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의 칼럼을 내 소개를 해준 적도 있는데 예. 이 양반이 보니까 문창극이하고 한 6년 차이가 나는데 문창극이하고 비슷한 스펙을 밟았어요. 네. 문창극 합치면 문창극이 됩니다. 문창종. 비슷한 스펙을 받았어요. 예. 서울대 나와가지고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백령도에 근무하다가 마지막을 해군 본부에서 복무하고 이런 것도 비슷하더라고. 예. 근데 이 이봉수 씨는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5년을 소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근데 문창극이나 정경섭이 같은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특권 계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백을 쓰든 어떻게 줄을 잡든 남들 군대 생활할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원 가는 겁니다. 예.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관행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군대의 그 고참들이 봐준 거예요? 아니, 고참들이 봐줘가지고는 그렇게 못되고 사단장이나 예. 최소한 연대장 정도가 봐줘야죠. 심지어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법자단에다가 입대해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면은 아예 보직에서 다 빼줍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공부하라고.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럼 사단장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판사, 검사 되고 나중에 출시하면은 자기 뒤를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그렇죠. 문창극도 사실 그때 지휘관의 내락 없이 그런 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잘 나간 인간이니까 그런 정도 편의를 봐주면 나중에 나한테 국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식의 그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될 수 있죠. 과거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 나라의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허용 안 하는 거야. 잠깐 허용 안 하고 말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수면 위로 다 부상시켜가지고, 싹살을 내버렸거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반칙과 특허를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인사청문회 말이죠. 인사청문회를 강화해가지고, 결국, 과거를 다 탈탈 털도록, 그 길을 터놓은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이거든요. 새누리당이 그 김대중 노무현 집권 때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봐주겠으니까 그런 거 다 만들었어요. 글쎄 말이야.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가 바로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2000년 아닙니까? DJ 정부 때. 새누리당은 이 제도에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숱한 총리, 부총리,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켰죠. 장상이, 장대환이 다 낙마됐잖아.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지. 그 다음에 김병준 부총리는 진짜 억울하지. 김병준 부총리 진짜 자다가도 벌 때리 나겠더라. 아니 지금 김명수라든지 정종섭이 이런 애들 걸 보면은 사실 김병준 부총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학자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게 별로 아닙니다. 약간 실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제자 논문을 갖다 통째로 갖고 와가지고 자기를 제1제자로 넣어가지고 그걸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수 성질에도 다 써먹고 심지어는 학술 연구비까지 타가지고 지가 다 인마에 포켓하는 이런 거 보면서 김병준 부총리도
참 진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정치 집단을 만나가지고 피해를 받거나 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현정 부총리 참 신사호 양반입니다. 예. 제가 옛날 그 여의도에 그 사무실 있었을 때 바로 그 옆에 사무실 있어가지고 자주 뵀는데요. 예. 아유. 그 양반 그래도 예우상 부총리님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부총리 못하고 그때는 교육부총리였지 않습니까? 예. 낙마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반칙과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그 기득권층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놓친 애들이 종북 이런 논란에 그야말로 저는 쏙가 넘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런 불안, 위기, 심리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배반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네.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런 노령층들도 저는 각성하리라고 보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런 특히 이 반칙의 최대 희생자인 20대는 진짜 선거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한 네. 20대를 위한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최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최악을 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캠페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할 당시의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2000년 6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해서 반드시 인사청문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김대중 정권 때 일이고 2003년 2월 당시에 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뭐 사실상 사정 권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을 또 시켰죠. 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아예 장관까지 하자. 이렇게 소수당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받아들였어요. 그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장관까지 모조리 청문회 그 도마 위에 오르도록 만든 그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칼 흔들 때는 좋았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인사청문회로 발목 잡히게 생기니까 그 이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 라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비공개로 하려면 뭘 하라. 뭐래 그걸. 아니 결국은 공직에 나간다는 것은 예.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국민들이 검증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국민들을 빼고 지들이 검증하자는 얘기야. 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그걸 주장이라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입니다. 주둥아리. 사기 공갈범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을 하려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도덕성 부분이니까 이거는 비공개로 하자. 말이 됩니까? 과거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정서와 또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그걸 무력화시킨다는 이런 새누리당.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하자면 억지가 통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이 사회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사청문회만 그렇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예. 사실 지난 2000 우리 11년. 김용민 선수가 예. 출마했던 그 선거. 예. 그때 새누리당은 사실 2012년이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전에는 네. 야 우리 뭐 대망할 수도 있다. 예. 해가지고 사실 아이디어를 낸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수당이 된다면
우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없앤 거거든요. 예. 그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나라당은 지맘대로 했습니다. 아예 여야 합의가 되면 국회의장이 무조건 다 직권상정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들이 이제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애자. 그리고 여야 간 합의를 못하는 예. 법안의 경우에는 예. 이게 절대 과반수가 아니라 예. 우세적 과반수라고 해야 되나요? 65%. 60인가 65% 예. 이상의 예. 찬성을 얻어야만이 예. 통과시키도록 하자.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의 아이디어예요. 예. 그거를 그때 야당은 소수당이었으니까 예. 2012년 총선 이전에는 예.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다수당이 보십시오. 되니까. 야,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본질적으로 보면 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자라는 사람은 아무리 꼴보기 싫은 인간이라도 하나의 정당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도 정당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저 한 입에 두 말하는 거 보고 저거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양아치들 집단이다. 저는 정당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완전 그건 생 양아치보다 더 못한 놈들입니다. 예. 자, 참, 이런. 양아치들도 어리는 있고 예.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쓰레기통도 아니고 말이야. 윤상현이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 윤상현이는 야당은 남의 자격을 시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자격을 되돌아봐라. 이제 우리도 지가 할 얘기네, 지한테. 이제 우리도 인사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그런 검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니 뭐 이번에 뭐 그러면 이 윤상현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이야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거예요. 아니 근데 문창극이가 박정희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그렇죠. 아니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할 게 언론을 검증해라. 중앙일보 KBS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검증해라. 이런 인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아유 참 진짜. 아니 참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노빠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수준이 바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 때부터 이른바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진짜 제가 보기엔 수준이 바닥이에요. 지만은. 그나마 낫다는 조갑제도 완전히 바닥이고 유건일도 그 옛날 그 기세가 어디 가고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통 같은 글을 갖다가 칼럼이라고 유건일닷컴에다 쓰고 있더만. 유건일닷컴도 만들었어요?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조갑재 씨는 문창극을 KBS 사장으로 세우자고. 참 이분들 보면 말이죠. 이게 아니 수준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들처럼 늙진 않겠습니다. 진짜. 절이 없어서. 늙어서 저렇게 될까봐 난 진짜 걱정이에요. 예.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 저처럼 안 늙으면 돼요. 늘 회춘만만하신 우리. 네, 그 얘기 안 해줬나? 예, 어떤? 일산 동구청에 있었던 일? 예. 저한테는 하셨지만은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는 안 하셨습니다. 일산 동구청에 잠깐 얘기도 했는데, 일산 동구청에 이제 고파, 고향 파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동구청에 사는 행사다 보니까, 최성 고양시장도 왔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오셨죠? 예. 근데 이제 그 동구청의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요. 그 강당의 바로 맞은편에, 한 50대, 60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모임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이미지 메이킹 어쩌고 하는 그 미용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예. 근데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 게 성사가 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가가지고, 이 앞에서 미래입동자 국민TV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용 모임의 마지막 말미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미래입동자 국민TV 소개를 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김용민 국장 보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비겁하게 여성이라고 그랬더니 뒤로 꼬리를 말아가지고 이제 제가 나갔죠. 여자들이 저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귀여워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막말을 했는데 저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 앞에 우리 김하늘 양밖에 없어요. 김하늘 양은 따님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용민 국장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얘기를 쭉 조합원 어쩌고 하면서 새 언론 어쩌고 하면서 KBS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아줌마들이 꾸벅꾸벅 졸면서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개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1분 동안 쇼크 효보를 줬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40대, 30대, 50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딱 환갑되는 나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명이 나오는 거야. 뭐 해가지고 예. 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겁니다. 협동조합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식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달라 명함을 달라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TV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CMS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져. 그 얘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해야 얘기를. 되는데 협동조합 활동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별로 이게 설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을 상대로 MBC가 이제 민사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김장겸 보도국장이 국제부 차장으로 있을 때, 그때 국제부장이 신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최종 결재 권한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결재라는 표현보다는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최종 출고, 어떤 특종이 있었을 때, 특보가 있을 때, 보도할 수 있도록 최종 오케이 사인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 그 당시로선 김장겸 국제부 차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빌 게이츠가 죽었다. 이 오보를 TV 뉴스 속보로 내도록 한 거죠. 자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오보 사건의 주역이 바로 김장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정 보도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뭐에서 1,000만 원 맞았습니까? 내보다 더 많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가 MBC 출입 기자가 아니다. 근데 출입 기자다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입 기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출입 기자단에 등록돼야만 출입 기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수경 기자가 미디어 오늘 안에서는 MBC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다. 여러 가지 정황 근거라든지. 메일도 보냈다며. 글쎄요.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들한테 보내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MBC가 조수경 기자한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이와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1,000만 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김장겸 국장이 민동기 국장한테 형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형사소송 어제 검찰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혐의 없음. 김장겸이 실망했겠네. 아니 근데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오지? 물론 이제 형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민사에 가서는 배상 문제가 판결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1심 판단을 승복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2심으로 가야 되겠네. 무혐의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말이죠. 참 근데 어떻게 민사에서 이렇게 1,000만 원 판결이 나왔는지 어쨌든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말이죠. 네, 형사는 무혐의다. 네, 형사는 무혐의. 그러면은 또 형사 판단이 민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심에서는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민 국장과 민동기 예.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이 하는 미디어 토크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제 KBS 사장 후보를 거론했더니 그 사람들 이름이 뭐 실시간 검색어에 1, 2, 3위를 차지했다면서요. 아니 진짜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또 하나 MBC 관련해서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또 있어요? 김장겸 국장이 어제 거의 멘탈 붕괴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원수 같은 정영하, 이용마, 네. 강지용 네. 이런 MBC 해직 기자들. 2012년 그 파업 지도부 네. 예. 지난번에 그 해직은 무효다. 네. 복직시켜야 된다. 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MBC가 여기에 뭐 물론 항소를 했겠죠. 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 파업 지도부들이 일단은 우리는 복직을 시켜라. 네.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20, 30대까지 계속 아무 일도 못하고 굶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이거 일단 회사 측은 다음 판결 전까지라도 그 복직을 시켜라. 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또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저기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행강제금 이게 없어서 MBC로서 그냥 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씹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아마 결과가 MBC에 도착할 것 같은데 MBC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가처분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소송을 또 내겠죠.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네, 뭐 하루에 한 복직 100만 안 원 시키면은 정도.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판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MBC로서는 복직을 안 시킬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민 라디오 지금 해직 기간 중에 이 방송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청을 해서 모셔온 이용마 기자도 이번에 또 이상호 기자도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도 이렇게 복직시키라는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야, 이래저래 참 MBC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MBC 지금 사장이 누구지? 이름도 모르겠다. 안광한. 안강환. 네. 그 김재철이가 망가뜨린 그 MBC라는 게 사실 뭘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재철 라인들이 지금 MBC를 장악하고 있을 건데, 그때 파업의 지도부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진짜 참 얼굴 뜨거워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나? 그래서 아마 복직을 시키면은 용인 드라미아 뭐 이런 데 보내겠죠, 또. 용인 드라미아 하면은 여러분들 뭐 용인이니까 뭐 수지 혹은 뭐 이런 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용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그 안성 쪽은 거의 뭐 충청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무슨 뭐 아카데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글로 보냅니까? 그 드라마 촬영장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발령을 내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본사에는 못 들어오게 아마 뭐 그런 식의 또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또 잠깐 출장 나와서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저기 근무지 이탈했다고. 예. 아이 지들은 말이야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인간들이 또 근무지 이탈했다고 또 뭐 징계 내리려고 그럴 거야. 틀림없어. 예. 아이고 참. 어쨌든 참 어제 밤에 여러 가지 또 저희로선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어서 영향력도 정대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조합원 가입 숫자는 왜 그렇게 영향만큼 안 느는 게야?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다운로드 횟수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직 6월이 한 이틀 남았는데 말이죠. 네. 이미 5월에 그 최종 네. 다운로드 수를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네. 4월 거를 5월이 추월했고 5월 거를 또 6월이 추월하는 그런 오늘 현상이고요. 예. 청취율, 실시간 우리 방송 청취율은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께서 목요일에 맹경수대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서 현재 그 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뭐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항상 매달 빠짐없이 시제 상황을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또 저희가 매주 이제 국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현재 시제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6월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조합원 가입 숫자가 둔화됐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시점에도 한 500명 가까이 한 달에 가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CMS 계좌이체 신청을 사실 미래입동주와 국민TV만큼 FM대로 하는 데가 없죠. 작년부터 CMS 계좌 계좌이체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만은 예. TV도 하지 않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 예. 주겠다는데도 뭐 안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4월달 TV 개국을 하면서 이제 이게 CMS 계좌이체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2달 됐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10,000명에 육박하는 이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예. 조합원 26,000명 중에서 10,000명 가지고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26,000명 모두가 이제 CMS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죠. 그렇죠. 한 2만 명 정도만 이렇게 네. CMS 고정 회원이 돼 주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뭐 상당히 호전이 되는데 예. 이제 CMS 계좌이체 신청 숫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예. 물론 뭐 빠르게 늘어날 때도 있고 더디게 늘어날 때도 있지만 계속 늘어요. 예. 그래서 매달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이제 한 9,000명 가까이 이제 도달을 했고 뭐 아마 6월을 지나면 한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의 경비를 CMS 계좌이체로 충당을 못할 때는 결국은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출자금의 증가 속도가 한 2분의 1로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네. 이제 위기다라고 보고 예. 뭐 그런 위기는 사실 3, 4개월 이후에 도래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바로 이제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자. 예. 공감대를 이루고 월요일 날 이제 대책 마련을 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뭐 온갖 아이디어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사무국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면 또 역시 사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인력은 부족하지만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예. 돈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예.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사실 그동안은 좀 소홀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조합은 숫자를 늘리고 CMS 이체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봤기 때문에 예. 기타 뭐 광고라든지 소득 수익 사업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오로지 지금 언론 콘텐츠만 만들다 보니까 다른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못했던 면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이번 그 말하자면 경영상의 위기가 예. 올 수도 있다는 예.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준 예. 조합원들의 반토막 증가를 계기로 이제 자구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그만은 아닌데 참 이 조직의 장래를 밝게 보는 것은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면은 경영진 이사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월급쟁이들은 회사가 잘 될지 나중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직장생활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예. 오히려 저는 뭐 경영 지표가 어렵긴 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동료에 나간다면은 조만간 호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국장 혹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네. 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네. 심지어는 노조위원장부터가 네. 우리가 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찾다가 네. 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면서 함께 희생하자 이렇게. 그런 말하자면은 조직원이 자기 희생을 하는 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건 확신해요. 모든 회사가 망하는 것은 네. 경영청의 경영 판단 미숙, 예. 오판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CEO가 예. 엉뚱한 현상 인식 속에서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하는 경우죠. 이를테면은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회사 하나 만들자 해서 은행권으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차입해가지고 S그룹 얘기를 해. S그룹 얘기라고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고 예. 빨리 근데 회복되시길 바란다라는 말도 좀 자제해야 될 더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거는요. 예. 그런 경영 판단보다는 경영 오판보다는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 조직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예. 대부분을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이 독식할 때 그 회사 망합니다. 인마이 포켓 한다든지 뭐 독식하는 것 중에는 비자금 조성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 경우죠. 예. 우리 노조위원장께서 6월 25일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보낸 그런 글입니다. 일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라토리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얼마간은 조합원들이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 조합원들의 도움도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점에 방점을 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인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삼성전자의 그 막대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그 오너 일가들이 다 독식하는 예. 그런 구조가 결국은 네. 삼성전자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의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익을 가져갈 때 네. 오너 일가가 다 독식을 한다면은 그 조직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네. 미래협동조합은 뭐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싸움 자체는 뭐 존재가 불가능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수익이 난다 손 치더라도 예. 주인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독식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만큼 책임의식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예. 그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정신입니다. 네.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 정말로 몇몇 사람의 손에 모든 기업의 이익이 독식되는 그런 구조를 타파하고 결국은 출자하는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어렵고 예. 그리고 조합원들이 계속 가입해 주시고 출자 GMS 계좌 이체 신청을 해 주셔야만이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만은 예. 현재 조합원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들, 임직원들의 수준도 그렇고 이런 수준들을 감안하면은 절대 자빠질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장께서 어제 그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하더라도 뉴스K나 라디오 방송의 질적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확대된 개편, 더 다양한 방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편성이나 방송의 질이 후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제 임직원이 각오를 다지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예. 내부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저희가 뭔가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라는 데는 의지가 일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해랑 아빠님이 어제 올리신 글인데요. 네. 이게 대한언론조합원 또 후원회원이 줄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네. 예. 6월 20일부터 6월 27일 일주일 사이인데 뉴스타파는 9명의 후원회원이 늘었고 고발뉴스는 15명이 늘었고 팩트TV는 도리어 4명이 줄고 국민TV는 322명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TV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저희로서도 이거는 상당히 둔화된 흐름이죠. 네. 전체 흐름을 본다면 말이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1000명은 한 달에 넘었었는데 예. 많을 때는 3000명, 4000명까지 된 적도 있었고요. 예. 6월 달은 좀 충격이긴 했어요. 예. 500명도 채 안 됐다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세월호 국면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가능하죠. 네. 예를 들어서 3만 명설. 네. 이런데 돈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는 3만 명이 맥시멈이다. 예. 이런 주장.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예, 그런 실제로. 주장도 예. 있고 또 요즘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예. 나라가 어렵다 하니까 또 박근혜 같은 어법이 되는데요. 예.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아져도 실제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펴지지 않는 예.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미래협동조합 국민TV가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성을 하는 거죠. 예. 아무리 불황기에도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불황기라고 해서 다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나쁘다 손 치더라도,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와 국민TV가 뭔가를 보여줬다면은, 예.
더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반성하고 네. 정말 우리 조합원들 예. 그리고 청취자들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송이 무엇인가 고민해 나가면서 예. 그냥 단순한 직장에서 8시간 근로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3, 4년간은 그야말로 내 온몸을 바쳐서 조금 얻는 게 거기에 비해서 적다순 치더라도 더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사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 네.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미래통신사 국민TV는 앞으로 5년 내에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직장이 될 겁니다. 예. 저는 확신해요. 그게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무엇보다도 그 수익을 1인이 독식하지 않는 절대로 독식할 수가 없는 이런 직장이 결국은 최고의 직장이 되지 않는다면 웃기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출자해 주신 일반 회사의 주주격인 미디어입니다. 국민TV의 조합원들도 나중에는 그야말로 배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다만 그 날이 내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이건 우리 노력에 달린 일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합원 확대를 해주시고요. 저희 위기의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8,000명에 불과한 CMS 신청 회원이 한 2만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국면은 탈피할 수 있는 거죠. 또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요. 아직 CMS 회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 9시 이후로 저희 국민 TV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소상한 안내와 함께 신청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도저도 어렵다 그러면은 자유 게시판에다가 나 저기 참 신청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전화 달라 이렇게 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글에 그 아이디를 찾아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이도 동참해 주시면은요, 뭐 이런 위기가 또 하나의 어떤 저희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재보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전에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할게요. 아까 예. 혜랑 아빠 얘기를 보고 느낀 건데 예. 사실 이제 그 미래통신사 국민TV가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 매일 TV 뉴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TV 뉴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저희들 출자금 총액이 42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네. 구청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시설 투자만 한 14억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뉴스타파를 제가 폐마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뉴스타파처럼 매일 뉴스를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돌리려면은 지금 뭐 거의 20여 명에 달하는 저희 직원들 숫자 결코 모자란 것 아닙니다. 예. 오히려 남아요. 예. 근데 매일 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똥을 싸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은. 게다가 또 우리 노종면 국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쪼아대는. 아주 독종입니다, 독종. 일단 이 양반은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는 사실 우리 8명의 직원들이 정말 힘을 쓰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정말 밤낮이 없어서 참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은 18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구청은 지금 한 20명 넘는 인력이 하루 1시간만 들면은 이거 너무 비용과 인력 대비 적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비교야. 예. TV 뉴스 1시간 한다는 거는요. 예. 그게 비교도 안 되는 인력과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TV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을 진행하더라도 저기 PD 한 명이 다 가능해요, 사실은. 네. 근데 TV 같은 경우는 카메라 따로 있어야 되고 리포트 따로 해야 되고 뭐 온갖 그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걸 위해서 뭐 기술 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의상까지 네. 다 이게 종합 예술이거든요. 또 그래픽을 날마다 그렇게 당일 이슈에 맞게. 그래픽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그냥 코피 쏟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왜 그걸 했느냐? 어느 날은 제가 어떤 분이 10시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늦게 출근하냐고 했더니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예. 그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선택을 했느냐? 예. 대한방송들이 예.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 그러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지상파의 그 엉터리 보도와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나마 2만 명 이상의 그때 당시로서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미디어 입동자 국민TV 이외에는 이걸 할 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TV 뉴스를 만드는데 온갖 재원을 투입합니다만 그 광고 하나 안 붙습니다. 아직 광고할 생각도 없고 예. 조합원들의 사용료로 결국은 운영할 회사에서 광고를 붙이려면은 그것도 뭔가 총의를 구해야 된다 가지고 광고 정책 자체를 아직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예요. 예.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보면은 비용 대비 효율은 빵점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은 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아까 해랑 아빠 얘기를 꺼낸 것은 자 다른 데는 뭐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결국 한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미디어 입동자 국민TV만이 3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뭐 지금 저기 5월 성적에 비교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지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방향 설정이 맞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을 가입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매일 1시간 하는 이 소중한 뉴스 청취자 숫자도요. 시청자 숫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니,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황이 지금 팟캐스트 청취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실시간 청취자 수도 전년 대비 지금 2배 가까이 뛰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조합원 가입률은 이렇게 좀 미진한가? 아니, 이제 듣기는 하는데, 예. 뭐, 아직 돈 낼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월요일 날 또, 회의하기 싫은데, 예. 또 이 위기에는 또 특히 간부 직원일수록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월요일 날 뭐 편성 이런 문제도 논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TV를 이렇게 현재 재원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하고 뭐 돈을 예. 벌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뭐 온갖 다양한 고민들과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은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 그다음에 뭐 한 달 이내 시행이 가능한 것,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인력이 필요 없이 가능한 것, 최소 인력이 필요하지만 투입됐을 경우 수익이 막 크게 기대되는 것, 아니면 인력이 투입돼야만이 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CMS 계좌이체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은 예. 뭐 그렇게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확신합니다. 예. CMS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만 명 정도의 어떤 동지가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좀 더 저희가 더 큰 경영 비전을 갖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 얘기를 해보죠. 네. 730 재보선 네. 15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정두원 씨는 뭐 기사회생을 했어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예. 이제 대부분의 취지가 중요한데요. 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예. 여하튼 이제 정돈이 살아나는 바람에 15곳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진짜 재미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6차 지방선거 이전에 새누리당의 의석이 156석이었어요. 예. 156석. 지금 이번이 19대 국회인가요? 19대 국회죠? 19대죠. 네, 19대 국회에는 의원 정수가 한 명이 늘어가지고 한시적으로 300명입니다. 그러면 과반은 151명이 되죠. 예. 156명이라는 것은 151명에서 5명이 더 많은 숫자 아닙니까? 예. 뭐 안정적이지는 않지만은 한두 명 오버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였죠. 예. 그런데 예. 새누리당에서는 9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고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던지는 바람에 남경필 같은 경우 쭉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47석이에요. 과반은 이미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5석이 줄었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성동 의원 한 석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예. 자, 그래서 현재 147석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다시 획득하려면 151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4군데를 이겨야 됩니다. 4군데. 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우선 영남에서 2군데 치러집니다. 영남 2회 군데가 13군데라는 뜻인데요. 예.
13군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싹쓸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맞거든요. 영남 3군데? 2군데. 2군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나올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게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예. 부산 해운대 기장군 갑 예. 서병수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이제 부산시장이 되는 바람에 빈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누구가 유력하느냐 하면은 오구돈 예. 당시 부산시장 후보 아슬아슬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출마시킨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부산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오거돈 쪽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상당히 그 흡족한 표정을 지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뭐 여론조사 아니 부산시장 때는 오거돈이가 멋졌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조사만 갖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근데 부산시장처럼 큰 선거가 아니라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면은 예. 야 부산시장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오거돈이 큰 인물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자 그런 여론이 또 의외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여하튼 울산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이 장담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예. 서울 동작을 정몽준 사태로 벌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군데입니다. 네. 김포 예. 이중보, 예. 수원시 병 남경필, 예. 수원시 정 김진표, 예. 수원시 을 신장용, 평택시 을 이재영. 신장용과 이재영은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출마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4군데예요. 네. 뭐 그다음에 그 충청도 대전 충청이 3군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고 정말 미니 자, 총선이네. 보면은 예. 새누리당이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대전 충청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그냥 그 새누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전남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고 더 제가 그 순천인가 곡성에 아마 그 이정현이가 출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제 흥미있는 부분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면은 예. 서울, 경기도 경기에서 좀 노려볼 수가 있겠네. 경기가 4군데인데 경기는 이번에 이제 이겼으니까. 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장담하게 굉장히 그 새누리당으로서는 형편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박근혜 인기가 여전하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예. 이게 이제 이번 인사 참사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새누리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창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도 실은 아까 김무성의 비판 이런 것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얘기다. 혹은 뭐 아까 우리 김영일 국장이 분석을 했던 대로 권력 내부의 그 자리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무엇보다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고 선거에서 이기지 최소한 4군데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예. 이게 과반이 깨지는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상황을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면은 예. 그런 목소리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아니 박근혜는 아무리 뭐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못 받아주면은 다 말짱 두루묵이란 말이에요. 예. 국회 선진화법을 뭐 어거지로 개정을 하면 뭐 합니까? 과반이 깨져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새누리당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를 소화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총리로 그나마 야당에서도 좀 용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마땅한 건데 정호원이로 도로 돌아가고 결국은 문고리 권력 비선 3인방을 그대로 유지하는 김기춘도 유인시키는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15군데 중에서 2군데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이죠. 만약에 정말 4군데를 얻지 못한다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수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간발의 차이긴 해도 말이죠. 자, 그래요. 그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권의 수싸움이 치열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서로 상대 패를 먼저 보고 적합한 인물을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뚜렷해 보입니다. 일단 서울 동작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지역위원장 1명 이렇게 신청한 거 말고는 그 지역위원장도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그 지역위원장이 바로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천 신청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도 상대 당 후보의 경쟁력을 보고 추후 영입을 통한 공모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730 재보궐선거의 전망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김두관 전 장관이 김포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그거 참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 새누리당도 이제 필사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중진들을 여기저기에 출마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당선시켜보자 그런 전략으로 나와서 뭐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맞불 전략으로 손학규나 정동영이나 김두관이나 김상곤 등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학규, 정동영 혹은 김상곤까지는 괜찮은데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부산 경남에서 만약에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나간다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에 해운대 기장에 뭐 오거돈이가 도저히 못 나갈 형편이 되면 김두관이 나간다. 예. 혹은 울산 김기현이 자리 빈데 거기에 뭐 나간다. 이런다면은 그건 잘 안 받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아니면 또 경남에 어디 뭐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나간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이 이른바 새누리당으로서는 적지인 호남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오히려 내려가는 판인데 예. 부산 경남권에서 지도자가 돼야 될 김두관 장관이 국회의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김포로 찾아온다면은 그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 게다가 김두관 장관은 사실 그 무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경남 지사를 야당으로서 예. 처음 한 거죠, 예. 사실상. 예. 됐다는 게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까? 예. 그게 되지도 않은 대통령 출마한다고 중간에 김문수는 뻔뻔스럽게 경기도지사 안 물러나고 했는데 뭐 저거 또 물러나가지고 결국은 홍준표 와가지고 이렇게 진주 어려운 사태라든지 개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때 그렇게 대선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예 뭐 주변에서 누군가 뭐 부추겼던가 본인 판단이겠죠. 미친놈들이 지금 그걸 부추겨.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숙하고 오히려 김두관 전 장관 자숙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는데 김두관 전 장관으로서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면은 예. 부산 경남에서 노려야죠. 예. 저는 김포로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포로 오면 아무 명분이 없어요. 당선 가능성이 아무래도 뭐 부산, 경남, 울산 여기는 좀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예. 아니 노원에서 출마하는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 그래서 야 씨발 안철수 너는 그런데 김두관이 나라라고 못할 게 있느냐 그런 얘기한다면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그건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김포에는 새누리당도 여러 명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눈에 띄는 사람은 제가 그 강화도 가면서 보니까 진성호가 나올 모양이에요. 진성호, 네. 저격수다 진성호. 그래서 진성호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호불호와 무관하게 인지도가 높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은데요. 안 줄 것 같습니까? 예. 여하튼 뭐 진성호 나온다고 이런 판인데 네. 여기도 맞불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정도를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점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점TV를 참고하세요.